안녕하세요. 차앤유TV 백성준입니다. 오늘은 내성 없는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보톡스를 계속해서 맞으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톡스는 근육과 신경, 접합부에서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여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주름을 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보톡스의 작용을 위해서는 톡신의 성분 중에 라이트 체인, 헤비 체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백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헤비 체인은 톡신이 신경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운반체 역할을 해주며, 라이트 체인은 신경세포에 들어가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톡스 역할의 전부라서 보톡스는 이 라이트 체인, 헤비 체인이라고 하는 순수 톡신을 구성하는 두 가지 성분만 있으면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내성이 생기는 이유는 정제 과정에서 남아있는 이 순수 톡신 이외에 다른 단백질들이 있을 경우 내성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톡스 제조 과정에서 순수 톡신이 어느 정도 사멸하여 비활동성 톡신으로 변하면서 이 비활성 톡신이 또한 내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톡스 내성은 그 복합 단백질과 불활성화 톡신에 대한 중화 항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생기게 되면 라이트 체인, 헤비 체인이라고 하는 순수 톡신에 항체가 붙게 되면서 이 순수 톡신이 신경에 달라붙을 수 없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그대로 분비되고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서 보톡스의 효과가 없는 내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톡스 내성의 가장 첫 번째 신호는 처음 맞았을 때보다 보톡스 유지 기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름이 이전보다 금방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같은 부위에 한 달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해서 시술을 받았는데도 반응이 전혀 없을 경우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예를 들면 5년 이상 맞았을 때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용량의 두세 번의 시술 후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울 수 있지만 내성이 생긴 사람은 반복적으로 맞는다고 해도 또는 다른 보톡스로 바꿔서 맞는다고 해도 여전히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 내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 중화 항체의 주된 원인인 복합 단백질 그리고 비활동성 톡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라이트 체인, 헤비 체인이라고 하는 순수 톡신만으로 구성된 보톡스로 시술 받으시는 것이 내성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로지 라이트 체인, 헤비 체인이라고 하는 순수 톡신만으로 구성된 보톡스가 바로 제오민입니다. 그래서 제오민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보톡스의 복합 단백질의 양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근데 제오민을 제외한 다른 보톡스에는 전부 복합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톡스의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복합 단백질의 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의 효과를 위해서는 오직 라이트 체인, 헤비 체인이라고 하는 순수한 톡신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효과가 같다면 당연히 불필요한 복합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내성을 예방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오민만이 정제 과정을 거쳐서 복합 단백질이 없는 순수한 톡신만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실제 전기 영동 검사에서 성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오민은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만 있습니다. 여러가지 보톡스 회사들이 복합 단백질의 양을 꾸준히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제오민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보톡스들은 제조 과정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비활동성 톡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톡스 작용에 필요 없는 복합 단백질의 양을 줄이고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비활동성 톡신의 양을 줄인 순수 톡신만 가지고 있는 제오민이 내성이 생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2005년도에 나온 제오민 보톡스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제오민을 맞아왔지만 내성의 케이스가 거의 없음을 논문을 통해서 최근 보고가 되고 있고, 고용량으로 맞은 케이스에서도 항체 형성 케이스가 없었으며 타 보톡스를 10년 이상 맞은 경우에 현재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는 내성의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한동안 보톡스를 못 맞았다가 재시작하는 경우에 제오민으로 맞는다면
한다면 다시 내성이 생기는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 내성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보톡스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제오민을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제품들이 무조건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오민이 아닌 타 제품을 맞으실 경우에는 내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적어도 3개월 간격을 두고 맞으실 것, 물론 6개월 간격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지 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너무 욕심을 내어 고용량의 보톡스를 맞는 것보다는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시는 것이 내성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참고하셔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보톡스 시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인유TV 백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